자, 이제 둘째 시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관리 행위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밑에 4번에 처분 행위, 변경 행위입니다. 자, 아까 전에 처분의 자유가 있다고 했던 건 지분이었습니다. 뭐를 처분할 때? 지분을 처분할 때. 지분을 처분하는 건 자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지분 처분이 아니라 공유물 처분을 말합니다. 공유물 처분. 이렇게 오남매가 있었던 거예요. 오남매가 있었던 거죠. 네, 있었는데 이게 땅하고 집이 이렇게 있었어요. 집이 이렇게 딱 기억이 나거든요. 집이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소가 이게 있어. 소가. 네? 소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키우고 있고, 여기 뭐 여기 개도 있고, 개. 그다음 이쯤에 닭도 있었어. 닭. 저 옆에 이렇게 밭도 이렇게 좀 있고, 아무튼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기 외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외할머니가 혼자서 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께서. 네. 그 소식을 제가 군대에서 접했습니다. 이제 외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자녀들한테, 네? 그 자녀들한테 다 뭐가 돼요? 이 오남매들한테 상속이 돼요. 상속 되는 거죠. 그럼 상속 받으셨으니까 누가 제일 지분 많이 가져가죠? 똑같죠. 그죠? 똑같죠. 5명 똑같죠. 각 얼마씩 가져가요? 5분의 1씩 똑같죠. 그랬는데 갑자기 첫째가 이분이 동생들한테 이제 그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인감 도장하고 그 인감 증명서랑 다 떼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첫째가 그러면 말을 들어야죠. 그죠?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다 받아가지고 그대로 다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명의를 넘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분을 한 거지. 처분 행위를 하신 거지. 처분 행위를. 근데 지분을 판 게 아니라 뭐를 판 거죠? 공유물을 처분해버린 거예요. 뭔 상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근데 여기서 넷째 삼촌이 성질머리가 있어. 성질머리가 이분이. 다른 외삼촌들이나 어머니도 가만히 조용히 있는데 이분이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가서 따지더라고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분위기가 막 험악해지더라고요. 전 바로 이제 집으로 도망갔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길래. 바로 도망가 버렸죠. 자, 첫째 형이 큰형님께서 부동산을 처분하신 건 무슨 행위죠? 처분 행위죠. 그죠? 처분 행위죠. 따라서 처분을 하시려면은 무슨 동의 필요해? 전원 동의가 필요하죠. 전원 동의가. 근데 큰형님이 그냥 자기가 팔아버렸잖아요. 처분 행위 해버린 거죠. 이거 유효다 무효다 이거? 무효입니다. 무효. 처분 행위 무효예요. 싸우다가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급기야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말소 시켜라 이거. 말소 청구 소송하신 거예요. 말소 청구 소송. 말소 청구하신 거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저 갑한테 격려된 등기는 무효가 맞습니다. 무효가 맞아요. 근데 전부가 무효인 것은 아니에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전부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왜냐면 팔아먹었던 저 처분 공유자도 자기 지분이 있거든요. 큰형님도 지분이 있죠? 얼마만큼 있어요? 큰형님 지분 5분의 1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부 무효가 아니라 야야 큰형님이 가지고 있는 5분의 1은 유효라고 해야 돼요. 갑한테 넘어간 등기 중에서.
자, 다만 동의하지 않았던 나머지 우리 동생들 거 5분의 4 범위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무효라고 해야지. 따라서 말소 청구할 때도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하지 말고 어떻게 말소 청구해야 돼요? 무효에 해당되는 5분의 4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명절에 이제 안 모이게 되죠. 그죠? 이러니까 이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항상 첫째가 문제다. 이 상속의 문제는. 첫째들이 이렇게 욕심부리니까 이 문제 생기는 거죠. 그죠? 예. 저도 첫째예요, 근데 사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처분 변경입니다. 자, 밑에 양괄호 1번에 보세요.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매각했을 때 일단 동그라미 1번에 매매는 유효입니다. 매매는 뭐라고요? 매매는 유효라고. 매매는 왜 매매는 유효죠? 쓰세요. 채권행위라서 유효해요. 큰형님께서 갑한테 처분을 하겠습니다. 제가 팔겠습니다라고 매매 계약을 한 것은 이거는 처분행위입니다.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이거 의무부담행위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의무부담행위가? 너무 까마득한 옛날인데요. 예? 의무부담행위? 법률행위를 효력 따라 분류했을 때 채권행위도 있었고 물권행위도 있었어요. 그때 채권행위랑 같은 의미로 쓰였던 게 의무부담행위입니다. 그렇게 약속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은 유효입니다. 근데 약속한 거에서 더 나가서 명의를 이전시킨 건 처분행위입니다. 그건 무효라는 거죠. 이 구별해야 돼요.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하고 다른 행위죠. 다르죠. 의무부담행위는 뭐 하는 거죠? 약속. 예. 의무부담행위는 양 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아예 그냥 명의를 넘겨버리는 게 처분행위라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이거는 아예 명의 이전시켜버리는 거. 이전 등기해버리는 거. 이게 처분행위예요. 큰형님께서 이 갑이, 자, A가 갑한테 팔겠습니다 라고 매매 계약서 쓰는 거, 작성하는 거.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는 그건 유효라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요. 아니, 명의를 넘겼어? 아, 이거는 무효라는 거지. 근데 무효는 무효인데 전부 무효는 아니라 그랬어요. 큰형님이 팔아먹은 거니까 5분의 1만큼은 또 유효라는 거. 자, 그런 맥락에서 동그라미 1번을 이해하셔야 돼요. 적법한 매매다. 5분의 1만큼은. 그리고 5분의 4 부분은 타인 물건 매매가 되죠. 타인 권리 매매. 자, 의무부담행위 중에서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5분의 1에 대해서는 적법이지, 적법한 매매지. 자기 지분이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동생들과 5분의 4에 대해서는 무슨 매매라고요? 타인 권리에 대해서 매매를 한 거예요,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유효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팔기로 약속하는 건 유효라고요. 근데 뭐는 무효다? 명의 넘겨버리는 거 무효되는 거예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 명의 또는 제3자한테 처분해서 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 처분 공유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다. 이 처분 공유자가 바로 큰형님이시죠. 유효입니다. 자,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지. 넘기세요. 양괄호 2번. 공유하는 나대지의 건축 행위는 적법한가?
땅을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 사례인데요. 이 세 사람이 땅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이 땅이 이제 개발이 막 한창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세 분이 사셨어요. 3분의 1씩 지분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샀죠. 근데 그러다가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병이 사망합니다. 그럼 병이 돌아가시고 이분의 지분이, 이 병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그 부인 되시는 분한테 상속된 거예요. 상속. 그러면 지분이 상속됐으니까 이제 갑하고 을하고 정하고 공유를 하게 됐던 겁니다. 뭔 사유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분은 내용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남편이 했던 거잖아. 그죠? 잘 모르죠, 이분은. 그랬더니 이 두 분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 사모님 지분을 저희가 매수할게요.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뭔 상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니까 그냥 저희가 그 투자하신 거 저희가 돈 드릴 테니까 그냥 지분 넘기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에 넘기면 됩니까? 그러니까 평당 400에 저희가 매수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세를 알아봤더니 평당 600이에요. 그럼 600짜리 지분인데 400에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요. 그럼 뭐 선택하셔야죠. 선택을 해야죠, 그죠? 근데 이분 안 넘기기로 결정했어요. 아니 600짜리를 왜 400에 넘깁니까? 싫어. 거절한 거죠. 그랬더니 이 두 분이 그럼 우리가 여기다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지금. 네? 지금 이자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 이자 감당 안 되니까 건물이라도 지어서 분양을 해가지고 이 투자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것도 싫어. 거절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갑하고 을은 우리 둘의 지분을 합치면 3분의 2가 되고 이거는 과반수가 되니까 우리 둘이서 그냥 짓자 하고 지어버린 거예요. 이분은 왕따 당하신 거죠. 왕따. 그래서 어느 날 가봤더니 건물이 지어져 있었던 거예요. 황당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해라. 철거 소송 낸 거예요. 당시에 쟁점이 됐던 건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나 대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한 것은 과연 관리 행위인 것이냐, 처분 행위인 것이냐. 이게 쟁점이었어요. 만약에 관리 행위로 결정이 되면 이거는 갑과 을이 승소하게 되겠죠? 관리 행위로 결정된다면. 그러면 갑하고 을은 책임이 없고 문제 없고 수익이나 잘 배분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대지에다 건물 짓는 건 야 이거 처분행위야. 이렇게 되면 이거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처분행위라는 것은 전원의 동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뭔 소송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됐던 거예요. 판례는 법원은 어떻게 봤냐? 자 보죠. 법원이 어떻게 봤는지. 자 1번부터 과반수 지분 가진 공유자가 특정 부분 배타적 사용 수익 하기로 정하는 것은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이다. 자 여기다가 특정 부분 배타적 사용 수익에다 쓰세요. 이거 임대차 말하는 겁니다. 목적물에 대해서 임대차를 해서 임차인께서 사용 수익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관리 행위 맞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그 사용 수익의 내용이 공유물 기존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서 관리가 아닌 처분이나 변경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예컨대 다수 지분권자라 해서 나대지에다가 새롭게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은 거다. 이거는 처분행위다라고 판시했어요. 누가 승소했습니다. 얘가 승소한 거죠. 얘가 승소한 거죠. 그죠? 철거해라. 얘네들이 우리 과반수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야야 건물 짓는 거
야, 나대지에다가 건물 신축하는 거 이거. 야, 이거는 관리를 넘어선 거야. 이 처분행위야, 이거는. 따라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정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거죠. 승소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철거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까지 처분 행위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장, 두 장, 자, 세 장. 아니다. 지금 페이지를 340페이지 펴보세요. 340페이지. 자, 아까 전에 봤던 보존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게 보존 행위 양가로 1번에서 얘기했던 건 제3자가 침해를 했던 거죠. 그럼 나가라고 할 수 있고 철거하라고 할 수 있고 싹 다 말소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양가로 3번이에요. 소수 지분 공유자 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때. 그리고 역시 양가로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 지분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큰형님께서 우리 큰형님이 예. 분명히 이제 상속을 5남매가 상속 받은 거니까 각자가 5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당이 있고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입구 들어가는 문이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문이 이렇게. 명절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원래 여기 외할머니 댁에서 모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걸 전화했어요. 첫째 형한테. 제사 끝났다. 내년에 만나자. 빠이빠이. 이렇게 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갔어요. 에? 또 문이 또 잠겨 있죠. 제사 끝났다. 빠이빠이.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큰형님께서 여기를 혼자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다른 공유자들은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무슨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배타적이고 또 무슨 점이요? 독점적으로. 그쵸. 이런 사건 많아요. 주위에 비일비재 이런 거. 그래서 나머지 공유자들이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형 지금. 예? 빨리 반환하세요, 빨리. 빨리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혼자 사용하면 안 되지. 이걸 과연 허용하겠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큰형님한테? 그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게 기존의 판례 입장이었어요. 옛날 판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 옛날 판례 입장이었다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면 A가 반환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A가 누구한테 반환해요? 나머지 동생들이요. 그죠? 반환하는 거죠. 그럼 동생들이 이제 점유를 하죠. 그럼 자물쇠를 냅둬 자물쇠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큰형님이 찾아왔을 때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들어오지 말라고. 감정 다 상했다고 지금. 그럼 역시 또 이분들이 또 무슨 점유하죠? 배타적, 독점적 점유하시는 거죠. 배타적, 독점적 점유하는 거예요. 그럼 큰형님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큰형님이? 뭐하냐, 너네 지금? 반환해라. 반환 청구한다고요, 이분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옛날 판례 입장? 예, 할 수 있어요. 그럼 동생들이 또 반환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누가 점유해요? 동생도 오라 그래요? 오지 말라 그래요? 오지 말라 그래요. 또 배타적, 독점적 점유한다고 또 이분이. 그럼 동생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반환 청구요. 그죠? 반환 청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기존 판례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반환해야죠. 반환해야죠.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이 판례의 입장이 이 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분쟁을 더 심화시키고 분쟁을 반복화시킨다는 거죠. 라고 학자들이 비판했던 거예요. 판례 입장이 잘못됐다고 비판 때린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 2020년 6월 달에 2020년 6월 달에 판례가 입장을 바꿉니다. 판례 입장 변경. 입장 바꿔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독점적인 지배를 하고 있을 때 나머지 공유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는 반환, 인도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입장을 바꾼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입장 바꿨다고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오랜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네. 그러면 반환 청구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반환을 청구하지 말고 큰형님께서 여기를 혼자서 점유하는 것 자체가 나머지 공유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방해 상태에 대해서 야, 제거 청구해라 라고 판사님이 안내하셨어요. 얼마나 친절해요. 반환 청구하지 말고 방해 제거 청구를 하렴. 이렇게 법이 세련돼졌어요. 그래서 밑에 거 빨간색 기억하세요. 위에 건 기존 판례 입장. 기존의 입장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죠. 자, 채곽이다죠. 자, 341페이지에서 핵심 판례 봅니다. 자, 전원 합의체 판례 변경이라고 해서 길게 써놨는데 일단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자, 동그라미 1번 요 단락에서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기존 대법원 판례가 공유자 사이 공유물 인도 청구를 보존 행위로서 허용했던 것은 소수 지분권자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는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인도 청구를 실효적 구제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의 판례 입장은. 자, 그러나 동그라미 2번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한 반환 청구 말고 방해 배제 청구를 행사함으로써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배제 청구가 제거 청구예요. 뭔 청구라고요? 제거 청구라고.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공유자들 사이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을 때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배제하고 독점적 점유 사용하는 것은 위법해서 허용되지 않지만 그 밑에 줄 비독점적 형태로 전부를 다른 공유자와 함께 점유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 상태를 없애서 다 같이 쓰는 게 마땅하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 자, 그래서 결국 내려가서 동그라미 4번입니다.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전부에 대해서 독점적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그 보존 행위로서 인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 판결은 변경됐다는 겁니다. 문장 이해되세요? 변경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반환 청구하지 말고 뭐 청구하라고? 제거 청구하시라고. 변경됐다고요. 이렇게. 한 가지 더. 그럼 큰형님이 혼자서 독점적으로 점유할 때 그럼 혼자서 점유하니까 나머지 공유자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럼 큰형님한테
형님 사용료 갖고 오세요.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그 취지로의 어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할 수 있죠. 임차인이 독점적으로 쓰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쓰든 나머지 공유자들은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뭐를 달라고 해야 돼? 돈 달라고. 돈 달라고 해야 돼. 돈 달라고요. 그게 왼쪽 페이지 밑에 쪽에 나오는 거죠. 소수, 양보하는 3번. 소수 지분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느냐. 반환할 의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니 혼자 썼으니까요. 자, 그래서 임대료는 갖다 줘야 됩니다. 밑에 판례 내용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공유물 이용관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유물 이용관계 총 4가지가 있었는데요. 4가지. 각자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시고 특히 최근에 대단히 뜨거웠던 판례가 입장을 변경한 여기를 좀 주의 깊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공유물 분할로 바로 넘어가죠.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공유물 분할로 가죠. 공유물을 분할할 수가 있어요. 왜 분할하냐면은 마음이 안 맞으니까. 마음이 안 맞으면 찢어져야죠. 여기 땅이 있었고 땅이 이렇게 있고 ABC가 ABC 삼형제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3분의 1씩 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분의 1씩. ABC가 이 토지를 상속받아서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기타 등등을 할 때 마음이 잘 맞으면 괜찮을 겁니다. 근데 마음이 잘 안 맞을 수 있죠. 그럼 마음이 안 맞으면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해서 형님들 공유물을 분할합시다. 분할하자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분할 청구권이죠. 분할 청구권. 이거는요.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무슨 권이라고요? 형성권. 그러니까 분할 청구를 하면은 분할 절차에 들어가야 돼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분할 절차 참여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분할 청구를 하게 됨으로써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분할 협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다면 협의를 해서 분할을 하는 것이 협의된 대로 분할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분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현물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물 분할. 우리 3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이 땅을 자르자는 거죠. 잘라버리자, 땅을 이렇게. 잘라서 나눠 갖자. 이게 바로 현물 분할. 자, 그리고 돈으로 나누자. 이게 대금 분할이에요. 땅을 팔아가지고 거기 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나누자. 자, 마지막으로 가격 배상 분할. 가격 배상 분할 방법. 가격 배상 분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막내가 내가 형들 지분 내가 다 매수할게. 형들 지분 내가 다 사버릴게.
그러니까 C가 그러니까 A하고 B의 지분을 갖다가 매수해버리고 가격을 배상해주면 결국 이 공유물을 C가 무슨 소유한다? 맞아요. 단독 소유한다는 거죠. 다 사버렸으니까. 이런 걸 가격 배상 분할 방법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협의가 됐다면 협의된 대로 분할하면 됩니다. 근데 형이 이러는 거예요. 야, 땅을 야, 이렇게 나눠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가 여기를 가지겠다. 내가 여기를. 그리고 여기 나머지 동생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근데 이 땅이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지금. 그럼 동생들이 이거 협의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죠? 형 미쳤어? 안 받죠. 협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협의가 돼, 협의가 안 돼? 협의가 안 돼. 그럼 협의가 안 되니까 이때는 무슨 분할해야 돼? 재판상 분할, 재판해야 돼, 이제. 법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동생이 이제 때려쳐 그러면. 협의 다 때려치고 소송하자, 이제. 에? 다른 공유자들 상대로 피고로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예외적인 거죠, 예외적. 네. 따라서 무슨 분할이 원칙이고 협의가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면 뭐하고? 재판하는 겁니다. 그럼 협의되면 재판하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분할로 내려갑니다. 268조. 1항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무슨 권이라 그랬죠? 형성권. 자,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5년 안짝에서요. 자, 내려갑니다. 269조 1항 분할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이 공유자는 법원에다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재판 분할이겠죠. 협의가 안 될 때. 2항입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재판을 갔을 때 웬만하면 우리 판사님께서는 현물 분할을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이게 재판 갔을 때의 원칙이에요. 근데 현물로 분할할 때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거나 현물로 분할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럼 뭐를 명한다고요? 경매를 명한다는 거는 팔아가지고 돈으로 나눠 가지라는 거죠. 대금 분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를 명한다는 거는 대금 분할 말하는 겁니다. 자, 뒤로 넘기세요. 346페이지에서요. 파랑 색깔 2번을 확인합니다. 공유물 분할 방법. 협의가 원칙, 재판은 예외적으로. 자, 그리고 밑에 단락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다 참석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거 분할 효력 없어요. 다 협의해야 됩니다. 전원이.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1번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둘째 줄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그 현물 처분해서 돈으로 나누는 대금 분할.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들 지분 양수에서 가격을 지급하는 가격 배상 분할과 같은 다른 방법도 있다. 근데 협의가 안 되면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 재판에 의해서 분할하게 된다.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공유물 분할의 소.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입니다. 무슨 판결이요? 형성 판결. 물권 변동을 위해서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이거. 법률 규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까지 공유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좀 심화되는 내용들은 역시 다음 과정에서 또 추가해서 보도록 하죠. 합유로 넘어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합유라고 하면 공유 말고 합유라고 하면은 이 합유라는 것은 공동의 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사업을 목적으로 뭉친 조합체가 대표적입니다. 조합체. 그럼 합유라는 건 공유와 비교했을 때 결속력 있다 없다? 결속력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다 같이 공장을 돌려야 되잖아. 공장을. 이 공장이 잘 돌아가야 우리가 먹고 살지. 야, 공장이 20억짜리 공장이에요. 안에 장비가 최신 장비들이 많이 들어갔거든. 자, 근데 20억짜리 공장에 대해서 세 사람이 함께 투자했고 함께 사업을 시작한 거라면 이 공장과 관련된 재산은 어떤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거다? 합유. 이건 공유가 아니라 합유라는 거예요. 공유라는 건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었죠. 합유는 그렇지 않아요. 합유도 물론 지분은 있습니다. 각자가 지분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결속력을 가지고 함께 목적을 가지고 뭉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합유자 중 한 사람이 야, 나 지분 처분할래. 나 나갈래. 나 지분 처분할게. 나 나갈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합유에서는 지분을 처분하려면 나머지 다른 합유자들의 동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도 혼자서 제멋대로 나가 못 나가? 못 나가요.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이게 조직이잖아요. 조직이죠? 그게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 나가고 싶은데요? 아니, 합유물을 나갈래요. 합유물을 저기 분할합시다. 분할할 것을 청구합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고객님, 그건 안 됩니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죠. 그럼 C가 가지고 있던 이 지분은 과연 C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될 것이냐? 상속 안 됩니다. 왜냐면 C의 상속인들은 이 공장 돌아가는 거, 사업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 그러니까 합유 지분은 상속이 돼, 안 돼? 상속 안 돼. 이게 공유와의 차이죠. 뭐랑 차이? 공유와의 차이. 책 보죠. 자, 합유의보입니다. 합유란 조합이 동업을 목적으로 물건을 소유할 때다. 자, 밑에 합유 성립봅니다. 조합원이 동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해서 매수한 부동산을 합유로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네, 금산 홍삼 계량 협동 조합 소유 공장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했고 공동 사업 경영 목적이라는 거, 이걸 좀 파악합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뭉쳤어요. 자, 오른쪽 갑니다. 2번 파란색 2번 합유의 법률 관계. 자, 양괄호 1번에 나오듯이 합유물을 처분하고 싶다. 공장을 매각하고 싶어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이 공장 들어와서 텐트 치고 자고 있어요. 냅둬요,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그러죠. 그게 보존행위죠. 각자가 할 수 있다. 이거는 공유하고 똑같죠. 합유물을 처분할 때 전원동의, 공유물 처분할 때도 전원동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하고 똑같죠. 근데 양괄호 2번. 지분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유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양괄호 3번에 나오듯이 합유물에 대한 분할 금지, 이것도 공유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양괄호 4번 합유 종료에서 동그라미 3번에서요. 합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때 공유와는 다르게 지분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이 세 가지가 공유랑 다른 점이다. 한 장 넘기세요. 동그라미 4번 지분 포기. 항상 포기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법률행위다. 뭐라고요? 법률행위다. 말소 등기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총유 다음 과정에서 보죠. 이까지 소유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바로 뒤로 갑니다. 자, 이제 용익 물권으로 바로 가죠. 용익 물권. 용익 물권이라는 것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사용 수익을 용익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 걸 빌려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유권 파트에서 봤던 건 부동산을 내가 소유하는 거죠.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딴 사람 걸 뭐 한다고요? 빌려 쓴다고. 밑에 세 가지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공통점이 뭐죠? 지. 네? 공통점 뭐라고요? 지. 이게 땅지자예요. 그러니까 지상권도 지역권도 객체가 토지예요. 객체가 뭐라고? 토지라고, 토지. 그럼 밑에 전세는요? 전세는 객체가 뭐죠? 에? 전세. 어디다 전세 들어가요? 어디 전세 들어가요? 건물에 전세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토지도 돼요. 건물 전세뿐만 아니라 토지 전세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객체는 토지고 전세권의 객체는 토지, 건물 둘 다. 지상권부터 보죠. 자, 순서대로 그러면 지상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상권이 가지는 개념과 성질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지상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상권자의 권리. 그리고 좀 특수한 지상권들이 있어요. 특이한 것들. 특수지상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구분 지상권. 두 번째, 분묘기지권. 세 번째, 법정지상권.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맞아요. 법정지상권이 제일 중요하죠. 천재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천재네요, 천재. 자, 법정지상권 제일 중요합니다. 별 2개. 이게 바로 지상권의 꽃이죠, 법정지상권이. 그러면 구분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은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건 법정지상권이에요. 자, 이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의부터 보겠습니다. 279조. 359페이지예요. 279조. 지상권자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뭐를 사용한다고 돼 있죠? 뭐를 사용? 토지를 사용. 보이세요? 토지를 사용. 근데 뭐를 소유? 건물, 공작물, 수목을 뭐 한다고? 소유한다고. 건물, 공작물, 수목을 뭐 한다고요? 소유한다고.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뭐 한다고요? 사용한다.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다. 빌려 쓰는 것이고 사용수익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상권의 객체는 이 지상물들이다, 토지다. 이걸 잡으셔야 돼요. 토지가 객체입니다. 토지가 지상권의 객체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셔가지고 중개사무소 가셔가지고 저 지상권자가 되려고 왔습니다. 저 지상권자 되려고 왔어요. 자, 그랬을 때는 땅을 빌리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의리갑한테 가서 땅 빌리죠. 땅을 좀 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들 간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하셔야죠. 설정 계약을 한다. 그럼 을이 이제 지상권자가 되는 거죠. 이때 을이 지상권자가 되려면은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계약은 법률행위니까. 그죠? 계약은 법률행위니까 지상권자로 등기하셔야죠. 그러면 지상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갑의 토지를 빌린 겁니다. 갑의 토지를 빌렸다. 그럼 갑의 토지를 빌리고 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건물을 신축한 거는 을이죠. 따라서 건물은 누구 거다? 을 거다. 건물은 을 소유다. 그러니까 을은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고?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무슨 권리 가지고 있고? 맞아요. 소유권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이렇게. 그럼 권리가 몇 개 있는 거죠? 2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상권 가지고 있고 소유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러다가 건물이 멸실됐어요. 건물이 다 부셔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을의 지상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건물이 다 부셔졌으니까? 지상권이 어떻게 된다? 부셔졌으니까? 그대로. 그죠? 그대로죠. 왜냐면 건물이 멸실된 거죠? 그럼 소유권이 없어져야 돼요. 그죠? 소유권이 없어져야지. 토지는 괜찮잖아요. 토지가 멸실된 건 아니죠. 지상권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린 파악해야 됩니다. 지상권 객체가 뭐라는 걸? 토지라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설정 계약을 할 때 지료, 토지 사용 대가에 대해서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은 문제없이 성립이 가능하다. 지료 약정 없이도 지상권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공짜 지상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상 지상권 가능하다. 책 보세요. 자, 밑에 지상권 1안 개념을 먼저 보면은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를 위해서.
자, 이 건물, 공작물, 수목들이 바로 지상물들이죠. 이걸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배타적 점유해서 사용하는 권리다. 자, 뒤로 넘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용익 물권이다. 끄트머리 용익 물권이다. 자, 동그라미 3번 공작물은 지상지하 인공적 설치된 시설물, 교량 전봇대 광고탑 등을 말한다. 지상권자가 공작물을 지상권이라는 권원 갖고 설치했기 때문에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내려갑니다. 양바로 2번 토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다.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동그라미 2번 한필 토지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무방하다. 이게 바로 일물일권의 예외죠. 원칙적으로는 물건 한 개에 권리 한 개여야 되죠. 근데 용익 물권은 일부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빌려 쓰는 거니까. 나중에 반환할 거거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배타적으로 점유합니다. 나만이 사용할 거예요. 따라서 동일한 토지에 두 개의 지상권 안 됩니다. 2번 지료는 지상권 성립 요소가 아니다. 지료가 없어도 뭐가 가능하다는 뜻? 지상권 성립이 가능하다는 뜻. 그러니까 무슨 지상권 성립 가능하다 그랬어요? 무상지상권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공짜 지상권. 자, 오른쪽 갑니다. 지상권의 취득. 당연히 법률 행위로 인해서 취득할 수도 있겠고 법률 규정 따라 취득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법률 규정 따라 취득하는 이 지상권이 바로 법정지상권이 대표주자죠.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법정지상권은. 일단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가시면 이제 존속기간이 나오고 있죠.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